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3% 증가한 16조 7천여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함께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내수 경기 위축 속에서도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3% 증가한 16조 6,921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보다 재정을 확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비 38억 원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예산 164억 원이 신규 또는 확대 편성됐습니다.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 지원 예산을 올해 328억 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698억 원으로 증액했고, 시범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에도 27억 원을 투입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분야별 사업 예산도 눈에 띄는 것이 많습니다. 국내 복귀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을 올해 50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전력 반도체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43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지역 거점 항공사 신규 노선 개설 지원과 트라이포트 혁신 전략 수립 등의 용역 지원비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68억 원, 부산 불꽃축제 개최 예산은 3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불꽃축제에 100만 인파가 몰린 가운데 공연 시작 전 장비에 문제가 생겨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꺼진 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 시작이 10분 이상 지연되고 배경 조명도 없이 공연이 진행되면서 방문객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9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주말 저녁, 첫 불꽃이 광안대교 위로 힘차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터져야 할 폭죽은 자취를 감춘 채 바다에는 침묵이 흘렀고 최종 점검 중이라는 아나운서 안내만 이어졌습니다. 10여 분 뒤 불꽃쇼는 다시 재개됐지만 함께 어우러져야 할 광안대교 조명은 꺼진 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행사를 10분 동안 지연시키며 복구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결국 방문객들은 배경 조명 없는 반쪽짜리 공연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번 일은 공연 시작 전 연출 부스에 설치된 연결 케이블이 외부인에 파손되며 발생한 황당한 사고로 파악됐습니다. 카운트다운 직후 부스에 10대 3명이 난입했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케이블을 건드려 장비가 파손됐다는 게 부산시 설명입니다. 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였지만 충분한 이 보안 조치가 더 마련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 불꽃축제에는 103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고 부산도시철도 이용객도 100만 명을 넘겨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에 90여 건, 경찰에 40여 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대부분 경미한 부상이나 교통 관련이었고 큰 인명피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통과 재영향평가 착수와 경력직 대규모 채용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과 재영향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평가는 약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2026년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는 공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직 51명을 신규 채용한 것과 함께 추진됐습니다. 평균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51명의 인재가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보상, 공항 설계, 해상 매립 등 다양한 핵심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또 저탄소 친환경 공항 건설을 위해 여객 터미널과 부대 건물의 전기공사 설계 용역사 선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여객터미널과 부대 건물의 기본 설계는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기획처 송정훈 팀장입니다. 사실상 이제 8월부터 설계가 진행이 돼서 현재는 방향성 검토를 하고 이제 규모 정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객터미널 부분은 부대 건물 부분은 시설물 배치 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배치라든지 실 규모 그런 수준이 내년 7월 기본 설계 완료 단계에 마무리가 되고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부산의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문인들의 반발을 샀던 부산문학관 건립 사업을 예산과 규모 축소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부산문학관 건립 추진위가 지난해 확정한 대로 부산문학관을 총 사업비 290억 원에 연면적 4,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문학관 건립 사업이 행안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금정구 만남의 광장 일원에 부산문학관을 짓는다는 목표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 12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제밤 9시쯤 60대 한국인 선원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어제 저녁 8시쯤 해군 수중무인 탐사기가 선체 주변에서 또 다른 한국인 선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해경 등 관계기관은 나머지 실종자 10명을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 명암을 뿌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4일 목요일 오전 서면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등에 명암을 모아둔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불법 의약품 수십 알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화장실에 불법 의약품 판매 명함이 있으니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구매자로 가장해 A씨에게 접근한 뒤 검거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취업과 승진을 미끼로 9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반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7년간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에게 8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3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기온도 22도까지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8.9도, 습도는 6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